네, 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오늘 주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주제인데요. 젓가락 사용, 두뇌 발달에 좋나요? 제가 이 주제를 좀 준비한 이유는 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 좀 들어오는 루트를 분석을 하니까 거기에 젓가락이라는 검색어로 들어오는 층이 막 한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젓가락과 두뇌 발달 주제로 YTN 사이언스 다큐멘터리나 또 그 영문으로 나가는 방송이죠. 아리랑 TV에 또 젓가락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 나갔던 방송의 일부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문도 많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젓가락 그 사용법을 한참 교육을 시키면서 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집집마다 특히 어머님들이 관심도가 높아서 오늘 젓가락 사용 정말로 우리 두뇌 발달에 좋은가? 한국인이 머리가 좋은 게 젓가락을 사용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젓가락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인의 우수한 그 머리 뭐 이런 얘기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젓가락 사용, 두뇌 발달에 좋나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젓가락이 두뇌 발달에 좋은지를 조금 하는 게 비교가 좋겠죠. 네,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크 문화, 또 젓가락도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나무 젓가락. 네,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중일, 동아시아의 3국을 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무 젓가락은 일본과 중국에서 주로, 쇠젓가락은 한국에서 유독 또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포크를 사용할 때와 나무 젓가락을 사용할 때, 또 쇠젓가락을 사용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 두뇌 발달과 연관이 있을까?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또 자녀를 키우는 또 많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저런 칼럼을 쓰다가 우리나라의 그 젓가락 페스티벌 혹시 아십니까? 네, 청주에서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페스티벌인데요. 거기에 이제 젓가락 국제 심포지엄이 한번 열렸었고요. 제가 거기에 그 강연자로도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그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아시아 대표 3국, 두뇌 발달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주제로, 여기 아마 YTN에서 젓가락 다큐멘터리가 그때 한참 나갔습니다. 여기 방송 보시면 뭐 수저에서 숟가락과 젓가락 동시에 사용하는 전통과학의 비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 민족을 발전시킨 근원이다. 젓가락 대회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중일 3국의 공통된 문화 콘텐츠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 공통 문화유산으로 뭐 등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만큼 아시아의 대표 한중일 3개국의 이 젓가락이라는 문화가 인간의 그 한참 이제 유아기에 두뇌 발달과 특히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도 이제 그때 뭐 이런 인터뷰를 했기도 했었는데요. 관심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인은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서양에 또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유대인과 한국인 둘을 또 비교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한 겁니다. 대구 그 디지스트하고 영남대 병원에서 실제 포크, 나무젓가락, 쇠젓가락 이것을 가지고 실험 기준을 보면 성인 남녀 20명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초에 여기 장면이 나오죠. 2초마다 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실험을 할 때
실제 뇌의 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크를 한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포크를 사용할 때,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때, 쇠젓가락을 사용할 때 실제 두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네, 여기 이제 그림이 잠깐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쇠젓가락, 나무젓가락, 포크 순으로 두뇌 활성도의 차이를 보였다라는 실험 결과인데, 포크를 사용할 때, 저쪽 부위 보이시죠? 나무젓가락은 포크에 비해서 24% 더 정도 활성화가 되더라. 쇠젓가락은 또 포크에 비해서 약 거의 2배 정도 활성화가 되더라. 나무젓가락에 비해서 쇠젓가락은 역시 좀 더 활성도가 높죠. 두뇌 활성도가 높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만큼 집중을 요한다는 거죠. 또 기본적으로 포크보다 젓가락이 더 많은 두뇌의 집중을 요구하죠. 집중이라는 건 뭔가요? attention, concentration. 기본적으로 주의를 잡고 그거를 집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나의 그 마음 기제가 손을 통해서 정확한 목표물의 그 콩을 A에서 B로 옮기기 위한 감각과 운동의 이 신호 처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 학습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몸의 감각은 뇌로 입력되고 뇌의 운동은 몸으로 출력된다. 우리가 포크를 사용하든 젓가락을 사용하든 이 손에 아주 그 감각의 그 밀도를 아주 집중을 시켜서 그 감각이 내 팔을 타고 척수를 타고 올라와서 또 그 명령을 또 내리죠. 운동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딱 정확하게 집어라 라고 하는 그 신호가 끊임없이 손과 뇌로 주고받게 되죠. 포크를 사용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젓가락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의식의 집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뇌의 활성도 비율이 포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고요. 나무젓가락과 쇠젓가락을 비교하면 더 많은 힘을 요하지 않습니까? 나무젓가락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요. 쇠젓가락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더 많은 감각, 입력, 운동, 출력의 이 신호 전달을 요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실험이라 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좀 저희가 두뇌 발달, 두뇌 훈련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왜 이렇게 그 젓가락을 사용할 때 그런 두뇌 활성도가 더 훨씬 높으냐? 일단은 사용하는 근골격, 뼈가 많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전체 206개 뼈 중에서 무려 4분의 1이 이 손에 두 손을 구성하는 뼈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거의 유일한 고등 생명체이죠. 우리 아기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고 1년을 훈련을 해서 두 발로 서는 순간 부모들은 박수를 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인간 두뇌 발달의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뇌의 발달이니까요. 특히 손해를 비롯해서 운동 영역의 발달이 아주 극대화되는 시기죠. 동물들은 나오자마자 거의 성인 뇌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걷고 뛸 수 있지만, 인간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같이 방송을 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나오자마자 걷고 뛰는 아기 없죠. 왜입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살아가는,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생명체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몸과 뇌로 들어오는 끊임없는 뇌 외부의 감각, 이 정보 처리 훈련을 통해서 두뇌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 과정을 겪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직립보행이라는 형태는 굉장한 전환점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손이 자유로워졌으니까. 두 손이 자유롭고 나면 이 두 손의 사용도가 극한으로 이제 사용의 레인지가 커지겠죠. 우리가 이제 뼈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을, 의식을 집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신경계가 결국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척추 안에 척수 섬유다발 줄기인데요. 저렇게 이제 단면을 자르면 뭐 나비 모양처럼도 보이는데요. 뇌는 뇌과학계에서는 신경계라고 부르는 게 좀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우리가 뭔가를 집중한다는 것은 신경의 전달이 처리가 되는 현상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뭔가 더 그 뼈가 4분의 1이나 모여 있는 이 손을 사용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고도의 신경망의 정보 처리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손에 있는 이 감각 수용기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우리 두정엽의 체성 감각 피질, 운동 피질 이런 것들 보셨죠? 그래서 실제 이게 아리랑 TV에 나갔던 그 젓가락의 뭐였나요? 젓가락의 에 대한 비밀, 두뇌 발달에 대한 아리랑 TV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인식이 워낙 많고 20세기 또 드라마틱한 기적을 일군 국가 아닙니까? 교육에서도 선진국이죠. 그리고 지덕체라고 하는 서구 교육을 받아와서 더 없는 점프를 한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젓가락까지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호문쿨러스라는 아마 이 뇌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실제 이 뇌의 신경세포 비율별로 3D로 딱 투영을 하면 실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실제로 손 같은 게 엄청 크죠? 실제 이 두정엽 영역의 체성감각 피질과 이런 것들을 그리면 이 손에 그만큼 손에 관련된 영역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얘기는 신경망의 어떤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두 손을 사용한다는 이 어떤 태스크가 두뇌와의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신경망 사진입니다. 우리가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뇌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약 1000억 개의 뉴런, 그리고 그것의 어떤 연결망이라고 하는 시냅스, 그런 걸로 이 신경망의 변화를 겪는다라고 했죠. 많이 쓰는 거는 강화되고 잘 쓰지 않는 것은 약화돼서 또 끊임없이 신경세포들을 많이 소멸 과정을 겪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신경망이 이제 패턴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습관이 생기는 거죠. 또 처음 했던 일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빠르게 되고 능숙하게 되고 젓가락을 사용을 보고 예를 들면 처음에 젓가락을 한 몇 살 때부터 아이들이 훈련을 하죠. 처음에 할 때는 막 뒤뚱뒤뚱 하죠. 손가락에 이 아주 미세한 조절도 잘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끼우는지도 잘 안 되고 신경망이 하나씩 딱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면 그 신경망이 계속 쓰이게 되겠죠. 신경망이 발화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계속 쓰이면 그런 형태의 신경망이 이제 발달 과정을 겪겠죠. 자, 젓가락 사용이 포크에 비해서 두뇌 발달에 좋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감각과 운동의 이 뇌와 몸의 기본 메커니즘은 감각, 입력, 운동, 출력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애니멀, 동물이고요. 움직일 동자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개체이자 그 중에서도 의식이 가장 고등의식 기제를 갖고 있는 고등 생명체이기 때문에 감각과 운동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발달하는 영유아기에서 고도의 집중 훈련을 필요로 한 어떤 행위가 일상에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요? 우리가 젓가락을 얼마만큼 사용하죠? 하루 3끼 밥을 먹으니까 네, 하루 3번, 1년이면 365일 곱하기 3. 네, 엄청난 두뇌 훈련의 기회를 아이들이 겪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는 크게 2가지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반복적 입력을 통한 변화, 그리고 이제 임팩트가 아주 큰 입력을 통한 변화. 근데 거의 일상에서의 변화는 반복된 입력을 통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습관화되기 좋은 것이 반복된 환경을 잘 세팅을 시키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두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포크보다 당연히 젓가락이 좋습니다. 나무 젓가락보다 저는 쇠 젓가락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아기 때 얘기죠. 자, 그럼 질문에서 그러면은 젓가락을 다 사용법을 배웠던 아주 이제 성인기로 접어들면 다 한국인들은 쇠젓가락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성인기의 쇠젓가락의 사용은 두뇌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별 차이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졌으니까요. 네, 이제는 매일매일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그 정도의 강도와 감각과 운동의 입출력이 그렇게 뇌는 새로운 자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변화를 하는데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젓가락의 사용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플러스 알파의 자극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뇌가 한참 발달할 시기에 유아기에 이 젓가락의 사용은 두뇌 발달에 당연히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두뇌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그래서 한국은 생활 속에서 두뇌 발달을 위한 친화적인 음식 문화를 갖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뭐 이런 육아법도 있죠. 우리나라는 옛부터 그런 문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 속에서 포크를 어릴 때 먼저 배워서는 안 되겠죠. 선조들의 두뇌 친화적인 생활 문화 어릴 때부터 꼭 학습을 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 교수의 뇌교육TV 이번 주제는 젓가락과 두뇌 발달로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